여성은 거식증인 아이에게 떡을 조금 떼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여성은 아이의 행동에 놀라서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국인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게 된 지 3년이 되어 가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니지만 제게는 밥을 잘 안 먹고 심지어 거식증 증상까지 있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사랑하는 언니와 조카가 놀러 왔었는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겪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한국과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영국 명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우연히 한국 유학생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고 한국어가 좋아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3학년 때는 한국어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열정이 커졌답니다. 졸업 후에는 런던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꾸준히 한국어 실력을 키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과 딱 맞는 자리였어요. 면접에서는 제가 평소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었고 회사의 글로벌한 비전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드라마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는 많이 달랐답니다. 오히려 더 발전되고 세련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 곳곳에 녹아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등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발전한 한국의 모습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한식당에서 먹어본 것이 전부였는데 실제 한국에서 맛보는 음식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치의 매운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라도 김치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사실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보긴 했지만 영국에 살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국을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영국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요리법은 정말 별게 없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매일 가도 질리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식의 다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 비빔밥, 삼겹살, 순두부찌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메뉴를 접하면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게다가 영국에 있을 때는 피시앤칩스나 소시지, 햄버거처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그 때문인지 피부 트러블이 잦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나물 반찬과 발효식품, 신선한 해산물을 골고루 먹게 되니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놀랍게도 몇 달 지나지 않아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상쾌해졌죠.
회사 동료들도 제 피부가 좋아진 걸 알아차리고는 한국 음식이 잘 맞나 봐요라며 웃곤 했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과 김치의 알싸한 맛에 매료되어 이제는 하루라도 한식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한국 동료들이 저를 보고 한국 사람 다 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6살인 제 조카 케일리가 편식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사벨라, 케일리가 요즘 피자랑 감자튀김 말고는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해. 채소는 물론이고 생선이나 고기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요즘은 그마저도 안 먹으려고 해서 애가 거식증에 걸린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야. 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언니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제 하나뿐인 조카 케일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도 작고 감기도 자주 걸린다고 해서 더욱 걱정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영양 불균형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 비타민제를 먹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언니와 통화하면서 사랑하는 조카 케일리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영양을 고루 섭취해야 키도 잘 크고 건강해지는데 6살에 거식증이라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팀의 리나라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지 5년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아버님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랑한다라는 말도 자주 해주실 만큼 친딸처럼 아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나는 결혼 전에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불규칙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규칙적으로 한식을 먹게 되니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검진 수치도 모두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리나의 4살 아들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아이가 2살 때부터 젓가락 연습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른처럼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까지 젓가락을 쓰는 게 어설픈데 그 어린아이가 젓가락이라니 너무 귀여울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실 때면 김치와 밥을 잘 먹는 손자의 모습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김치를 먹이는 게 너무 매운 건 아닐지 걱정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떡볶이도 잘 먹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 있는 우리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 루비체는 매일 조카인 케일리의 식사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피자와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만 찾고 거식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리나의 아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건강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조카에게도 이런 좋은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식은 채소와 단백질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케일리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한국 여행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길게 낼 수 있었고 비행기 티켓도 제가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데 이곳의 음식 문화가 정말 특별해. 아이들도 건강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란다고 해. 케일리와 함께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 언니는 망설였어요. 케일리가 낯선 곳에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음식은 더더욱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나의 아이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 말하자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 요즘 한국은 정말 아이들과 함께 즐길 만한 곳들이 많아. 놀이동산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도 있어. 음식만이 아니라 케일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 결국 언니는 수락했고 저는 바로 그날 비행기 표를 예약했답니다. 7월 말 런던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이었어요. 케일리에게는 깜짝 선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점들을 나열하고 아이와 함께 갈 만한 장소들도 꼼꼼히 조사했어요. 특히 처음으로 데려갈 식당도 골랐습니다. 항공권을 보내고 얼마 후 언니가 보내준 영상통화에서 케일리가 한국 여행 이야기에 들떠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비록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이모가 사는 나라를 방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언니와 케일리를 마중 나간 날 저는 그들의 반응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케일리가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이모, 저기 봐. 뽀로로다. 공항 곳곳에 있는 뽀로로 포토존을 발견한 케일리는 눈을 반짝이며 사진을 찍자고 조르더라고요. 뽀로로와 크롱 인형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케일리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답니다. 요즘 영국 어린이들도 뽀로로를 알고 있다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언니도 공항의 첨단 시설들을 보면서 연신 감탄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공항 철도를 타면서 와, 이사벨라. 영국보다 더 발전했네. 정말 깔끔하고 모든 게 첨단이야.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 사인들을 보면서 언니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케일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신기해했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는 더 놀라워했어요. 깨끗한 역사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모든 사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에 언니는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이구나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해 놓은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테니 따뜻하고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케일리는 처음 보는 한국의 식당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작은 반찬들과 젓가락, 그리고 한쪽에서 들리는 조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했답니다. 이게 뭐야, 이모? 케일리가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치라고 하는 한국의 특별한 음식이야. 이모가 매일 먹는 거란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나왔을 때 케일리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어요. 자기는 감자튀김을 먹고 싶다고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닭고기를 발라서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과 언니가 국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닭과 함께 나온 떡을 보고 케일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후후 불어서 식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저는 케일리가 안 먹으려 하면 어떡할지 걱정했습니다. 맛있어, 이모. 더 줘. 케일리는 떡이 맛있다면서 더 달라고까지 말해서 저와 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로는 마치 마법처럼 상황이 달라졌어요. 케일리는 조심스럽게 닭고기도 맛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반찬으로 나온 시금치나물도 먹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김치도 아주 조금이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언니는 케일리가 처음 보는 음식들을 거부감 없이 시도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음식을 가리는 케일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고, 그동안 언니가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니 이모가 정말 기쁘다. 케일리. 제가 말했더니 케일리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모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먹어봤어. 생각보다 맛있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케일리는 한 끼 식사를 완벽하게 마쳤어요. 피자나 감자튀김 없이도 즐겁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죠. 이 순간은 우리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 식당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이후 우리의 한국 여행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찾아 떠나는 모험 같았어요. 케일리가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자 저는 더 다양한 한식을 소개해주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집 근처의 시장에 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수많은 음식 냄새와 소리, 그리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케일리는 무척 신나했습니다. 특히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빨간 떡볶이 국물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이모, 저건 뭐야? 냄새가 좋아. 떡볶이라고 하는 건데 어제 먹었던 하얀 떡을 매콤달콤한 소스에 요리한 거야. 우리는 가게로 들어가서 떡볶이를 주문했고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먹어본 케일리는 매운맛에 살짝 놀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묵 국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떡볶이는 좀 무리인 듯 했는데 케일리의 볼이 발그레해지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답니다. 저는 떡볶이 대신 다른 아이가 먹을 만한 것을 찾아보다가 꼬마 김밥을 보게 되었어요. 작고 귀여운 모양에 케일리가 관심을 보여서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김이 낯설어 보였는지 망설였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이모, 이게 뭐야? 정말 맛있어. 김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특별한 해초로 만든 거야. 그 후로 케일리는 김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행 가방에 김과자를 늘 챙겨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공깃밥과 김을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점심에는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케일리가 인삼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제가 인삼의 효능을 설명해주자 용기 내서 조금 맛보더니 특이한 맛이라며 웃었답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던 어느 날 저는 케일리를 한국의 키즈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있는 친구들에게 들으니 키즈 카페만 가면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논다면서 한국의 키즈 카페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한국 키즈 카페는 정말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규모와 시설이었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케일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모, 저기 봐. 미끄럼틀이 정말 크고 긴데? 저기 위에는 구름다리도 있어. 실내에는 거대한 미끄럼틀과 볼풀장, 트램펄린, 클라이밍 시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요리사 놀이방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음식 모형으로 요리를 하며 놀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케일리는 그곳에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게다가 그곳을 관리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국 키즈 카페에 놀라면서 왜 영국에는 이런 곳이 없느냐면서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놀이방 한켠에 있는 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예쁜 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옆에서 놀던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답니다. 엄마,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 안 돼?
여기는 놀이터도 크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이모도 있잖아. 케일리가 갑자기 언니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 애들이랑 더 놀고 싶어.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도 배우고 유치원도 여기로 다니면 안 돼? 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웃으면서 케일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케일리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영국에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많잖아. 대신 자주 이모 보러 오기로 하자. 그럼 약속해. 방학 때마다 이모 보러 와서 키즈 카페도 오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오는 거야. 케일리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케일리는 계속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케일리가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조카가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역시 한국 좋아하는 이모의 한국 좋아하는 조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웃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키즈 카페에서 놀고 나서 우리는 저녁에는 한식 뷔페에 갔습니다. 케일리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이것저것 담아와서는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잡채와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채소가 들어있는 음식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이모,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다 맛있어? 그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그렇지. 언니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케일리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평소 힘들게 먹이던 채소들을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여행을 정말 잘 왔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조카가 맛있게 음식을 잘 먹는 모습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매주 언니와 영상 통화를 하며 우리 언니와 조카의 변화된 일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벨라, 믿어지지 않을 거야. 집에 오자마자 케일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한국마트에 가요. 였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답니다. 다행히도 런던에는 한국마트가 몇 군데 있었고 한국 음식이 유행하면서 꽤 규모가 컸습니다. 언니는 케일리와 함께 한국마트에 가서 김, 고추장, 된장,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식재료들을 샀다고 해요. 특히 케일리가 가장 좋아했던 김은 여러 봉지를 사서 학교 간식으로도 챙겨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언니가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한국 요리 채널을 찾아보면서 간단한 요리부터 시도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볶음밥이나 불고기처럼 비교적 쉬운 요리부터 시작했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여봤어. 물론 한국에서 먹던 맛은 아니지만 케일리가 맛있다고 하면서 2그릇이나 먹더라니까. 케일리의 식습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채소를 피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도 거부감 없이 시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치원 급식도 잘 먹는다고 하니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한 달 뒤에 언니가 보내준 케일리의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혈색도 좋아진 케일리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이모, 나 이제 매일 밥이랑 김치 먹어. 영국에서 파는 김치는 한국 것보다 덜 매워서 더 좋아. 케일리가 영상통화 중에 뿌듯한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언니네 가족이 한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케일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언니의 요리를 돕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네요. 특히 김밥 만들 때는
김 위에 밥을 올리고 재료를 놓는 걸 돕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해요. 형부까지 한식의 매력에 빠져서 세 명이 함께 한국 음식을 먹는 사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에 이모가 영국에 오면 김밥을 직접 요리해서 줄게. 사랑하는 우리 조카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벌써 조카와 언니가 한국 여행을 다녀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도 퇴근 후 영상통화를 하는데 케일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이모, 오늘은 내가 유치원에서 한국 김과자를 친구들한테 나눠줬어. 다들 맛있다고 했어. 전화화면 속 케일리는 건강하게 통통해진 볼에 생기가 넘쳤어요. 편식 때문에 늘 창백하고 건강에 좋지 못한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답니다. 언니 말로는 키도 많이 크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벨라, 내가 우리를 한국에 초대해 준 게 정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한쪽에는 케일리가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답니다. 김밥과 떡볶이, 닭 한 마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우리 가족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케일리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케일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한국 음식의 매력을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케일리랑 통화를 하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이 특별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한 아이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한 식문화를 가진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간장 같은 우리의 발효식품들은 이제 전 세계인의 식탁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라면과 김밥, 커피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일리처럼 한국 음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가진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훌륭한 음식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음식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놀라서 여성에게 물어봅니다. 여성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은 자신의 고국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여성의 나라는 어디이고 왜 한국이랑 비슷한 걸까요? 이 내용은 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듯이 한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는 저의 나라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대학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다시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수학과를 졸업해서 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몽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몽골은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 되어서 이 돈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몽골에서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어요.
한국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삼성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며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고 주말에는 한국의 떡볶이와 닭강정을 사서 친구들과 맥주를 한잔하는 생활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저의 조국인 몽골입니다. 몽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칭기즈칸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인 칭기즈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하지만 지금 몽골은 옛날의 영광만 남은 나라입니다. 가장 문제는 몽골이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몽골은 바다와 닿은 부분이 없고 하필이면 위로는 러시아와 아래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수출하려고 해도 두 나라의 영토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몽골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국가들이 몽골에 투자하는 걸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단순히 한류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많은 면이 한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인 CU와 GS25가 1분 거리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 다들 한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라서 제가 방학 때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정말 여기가 몽골이냐면서 놀라했습니다. 여기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한국 컵라면 등 한국의 제품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떡볶이와 어묵, 닭강정 등 한국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한글도 그대로 써져 있어서 몽골 사람들이 한글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편의점 음식을 좋아해서 점심때 이곳의 제품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줄까지 서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CU 편의점이 330호점을 몽골에 개점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편의점이 생겼는지는 몰라서 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개점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좋은 곳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놀러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네모난 아파트들도 이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울란바토르를 가로지르는 톨강이 있는데 이 부근이 바로 몽골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국식 아파트를 짓는 게 유행인데 이 모습이 마치 한강변에 보이는 멋진 아파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도 인근 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몽골이 얼마나 한국을 동경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몽골은 한국을 동경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몽골 날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몽골은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5개월 정도예요. 몽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냥 한국의 추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가 되면 건설 현장도 거의 중단되고 5궤에서 하는 활동은 거의 중지되는 정도였어요. 더울 때는 사우디 같은 나라처럼 엄청나게 더웠는데 사우디는 그래도 습도가 안 높아서 그늘에 가면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몽골은 어떤 지역은 정말 후덥지근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문제가 아니었고 저도 한국의 겨울도 너무 추웠는데 몽골의 겨울은 영하 40도, 50도 정도로 내려갈 정도였어요. 겨울이 되면 온몸이 아플 정도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다 보니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는 나머지 기간에는 돈을 벌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에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든 시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력도 많고 돈도 적게 주고 게다가 중국 사람들을 몽골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우리가 중국 영토를 통해서 물건의 수입과 수출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몽골에서 나는 자원들을 빼앗아가는 나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많이 갔는데 한국의 농어촌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왜소해 보이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많아서 냉장고같이 무거운 걸 번쩍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목민의 후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일하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도 있고 따뜻한 사람들도 많아서 몽골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발전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몽골이 한국과 비슷해져 가는 이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보니 너무 편리하고 살기 좋고 몽골에는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좋은 것들을 몽골로 들여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점 중 하나라면 몽골도 학구열이 대단해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있던 학원도 학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알고 싶었던 저는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생각이 많아져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고 몽골 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승무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국제선에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은 중국의 베이징이었어요. 처음 해외 비행이라서 무척 긴장되었는데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별일 없었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항공기 안에 중국 여성 승객 4명이 갑자기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승무원들은 경악하면서 싸움을 말려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항공기는 중국 공항으로 다시 회항하였어요. 그리고 경찰까지 출동해서 비행기 안에서 패싸움하던 여성들을 연행까지 해갔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앞좌석을 너무 뒤로 많이 젖혔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바뀌었다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중국인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저는 그동안 중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는 건지 이상한 냄새도 나고 승무원들을 하인대하듯이 하는 매너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비행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도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 비행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드디어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의 외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로 몰려왔습니다. 승객들은 겉모습부터 너무 깔끔했고 다들 키도 크고 중국 사람들과 달리 외모가 멋져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탑승 수속을 위한 줄이 꽤 길었음에도 여유롭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인상 깊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체크인을 위한 표와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체크인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중국에서의 비행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여유롭게 있다가 저를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하는데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도 경험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이 모두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 승객은 상단 짐칸이 모자라서 짐을 못 올리는 승객이 있는 걸 보자 자신의 위쪽 선반이 여유 있다고 알려줘서 빠르게 짐도 모두 넣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승무원의 역할이었는데 서로서로 도와서 짐을 챙겨주는 걸 보자 한국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전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시작된 후에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일어서면 안 된다고 말리고 다니느라 힘들었던 게 꿈 같으네요. 저는 기내식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놀라워서 선배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 승객들과 참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은 한국행 비행이 정말 편하다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질서도 잘 지키고 항공기에서도 예절이 바르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기내식을 준비해서 승객에게 드리려고 가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승객은 벌써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있었어요. 제가 식사 종류를 물어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종류를 말해주었고 옆자리 일행의 메뉴까지 같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너무 멋진 한국 승객 덕분에 평소와는 다르게 편한 비행을 한 저는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크고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 공항은 첨단 장비들이 있었어요. 한국 공항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는데 저는 이곳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조명도 밝은데 비데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나가서도 한국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공항이라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까지 한국에서 이틀의 휴식을 할 수 있었어요. 긴 기간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주로 숙소에서 가까운 인천공항에서 휴식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공항 규모부터 엄청나게 컸는데 이렇게 크고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모습을 한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어서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스크린에는 평면이 아니라 3D를 이용한 입체적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어요.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의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구경만으로 과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눈과 귀가 즐거웠고 다른 공항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카드 하나로 어디서나 계산이 되는 게 아주 좋았는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물 하나를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잠시 머무르게 되긴 했지만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다르게 친절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소는 24시간 하는 편의점이었는데 이 당시 몽골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 과자나 간식도 먹어보고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도 사서 마셨는데 정말 편리하고 의약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팔고 있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어봤는데 저는 비빔밥이라던가 냉면 같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에게 한국에 관해서 물어보았는데 다들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활도 몽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대중교통도 편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몽골에서 보통 사람이 4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 걸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돈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몽골 사람에 대한 비자가 잘 나와서 한국에서 사는 몽골 사람도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다녔는데 처음에는 한국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울수록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졌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의 언어는 정말 새로운 소리였는데 언어를 들을수록 어감이나 억양이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잘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드라마도 찾아서 봤어요.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속 한국은 정말 멋졌어요. 남자 여자 배우들도 멋지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고 드라마 속이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푹 빠져서 드라마를 여러 번 보고 언어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비행을 오게 되면 꼭 한국말을 사용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제가 서툴게 한국말을 하는데도 친절하게 대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한국말 너무 잘한다면서 놀라워해 주는 게 좋았어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응원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올까봐 너무나 걱정을 하였는데 한 번에 비자가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치기공과라는 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과에서는 치과에서 보내오는 구강 내에 장착될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을 배우는 과였는데 금리나 틀니와 임플란트, 교정장치 등 다양한 보철물을 만드는 일을 공부하는 과였어요. 저는 졸업하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다들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있어서 쉽게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외모만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걸어보면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는데 외국인인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행 때마다 여행하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것과 생활을 해야 하는 건 참 달랐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한국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한국 학생들은 너무 환하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학생들은 조금 부끄러움이 강해서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거였어요. 친해지자
이것저것 제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친해지자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 온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와 기숙사만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에서 밤에도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늦게까지 하는 곳도 많아서 밤에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기숙사 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서 그 간식을 들고 주변을 한 바퀴 걷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장소는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워지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 중 하나라면 무엇인가 주문하면 다음날 기숙사로 배달이 오는 택배였어요. 처음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이걸 어디로 사러 가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된다고 사이트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말에 저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주문하고 바로 다음 날 배달이 된 거예요. 굳이 물건을 사러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다음 날이면 집 앞으로 배달되는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온라인 주문도 좋아하지만 저는 시장을 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 나라를 알려면 시장을 둘러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한국 사람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시장에 가서 많은 것을 구경하면서 반찬이나 핫도그 같은 간식을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야채와 과일이 가격이 싸고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몽골은 기온도 그렇고 땅도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고기는 많았는데 야채나 과일은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장에는 제가 처음 보는 야채와 과일도 많았고 이 식재료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아보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인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느냐며 서비스를 주시기도 하고 예쁘다고 말도 자주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았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는데 정말 몽골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희망이 많이 보여요. 물론 부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직은 학교에서 배우는 치과 기공사 되는 일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 입맛도 한국인 같아져서 김치 없이는 밥도 못 먹겠고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와 김치를 함께 먹을 정도입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먹는 것만 보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튀김은 제 한국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어서 몽골로 돌아가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는 달리 한국에서 3년을 살고 있는데 방학 때 몽골에 돌아갈 때마다 저는 울란바토르의 변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몽골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음식도 많이 보이고 한국 마트에서 한국 라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나 한국 편의점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몽골이 한국에 좋은 것을 많이 배워서 발전해서 더 이상 중국의 억압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는 많은 분도 몽골을 응원해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몽골을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몽골에서 한국의 인기가 높은 걸 느낍니다. 정말 한국인지 몽골인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인기 있고 한국식 아파트까지 있다는 사연을 접하니 멀기만 했던 몽골이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중국 때문에 고통받는 몽골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루 씨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지내셨으면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